생태계와 환경 1주차, 3차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과목의 소개, 평가, 그 다음에 리포트 제출 안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목은 앞에서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구촌의 환경 고민 해결 방법으로서 이런 기후변화라든지 탄소 중립, 생태계 다양성, 새로운 오염인 미세 플라스틱 여러 가지 문제, 감염병 글로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고요. 우리나라의 환경 문제로서 미세먼지, 녹조 문제, 붉은 수돗물, 수돗물 유충, 라돈, 유해 항물질 등과 그 다음에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과 자연의 공존, 생태계에 대해서는 생물 다양성이라든지 서식지 보호, 생태계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생태계 기본 원리라든지 환경 오염에 따른 생태계의 영향을 학습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것이 이제 과목 소개와 강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강의 계획서에 이미 안내했다시피 저희 강의는 교재가 없습니다. 교재는 없고 오늘 지금 보여드린 바와 같이 이 PPT를 모두 다 교수 학습 사이트에 이 자료를 그대로 다 올려놓겠습니다. 이 자료를 다운받아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 도서는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보실 필요는 없고 보다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주제에 따라서 인터넷에 검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강의 방법은 교양 선택이기 때문에 비대면을 원칙으로 현재는 하고 있고요. 동영상 강의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학교 방침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1주 안에 이 강의를 수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의가 수요일 날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주 수요일부터 그 다음 주 화요일까지 수강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시간 안에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강의를 수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저희는 40명의 수강 인원이 있기 때문에 실시간 강의를 하는 것도 실시간 스트리밍 강의하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 이 동영상 강의를 선택하게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매주 강의 PPT가 제공이 되고 그 다음에 수강 기간은 학기 초, 학기 말에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제 비대면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같이 강의 소개 시간에도 이렇게 각 강의 시간마다 25분 이상을 강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대체적으로 저는 이제 30분 내외에 적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분 정도 강의를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중간고사는 보지 않으려고 생각하는데, 또 학교 방침이 바뀌어지면 그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말고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차시마다, 각 주의 각 차시마다 간단한 퀴즈 문제 한 문제가 부여됩니다. 이거는 이제 평가에서 또 안내 드리겠지만 20점이나 해당되기 때문에 이 퀴즈를 잊어버리지 말고 꼭 푸셔야 됩니다. 강의를 수강을 하면은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퀴즈를 그 해당 사이트에 교수 학습 사이트에서 풀어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주차별 강의 주제인데요. 이거는 이제 강의 속에서 이미 나와 있는 문제지만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의 소개를 하고 있고요. 1주차 지구촌 환경 문제 전체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드렸고 그 다음에 현재 강의 목차를 강의하고 있죠. 과제 작성 방법은 앞으로 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생태계 원리, 그 다음에 생태계 다양성에 대해서 하고 이것들을 어떻게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가 그런 방안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주째는 식물 사이에서도 우리 사람처럼 갈등도 있고 상생도 있고 그 생태계의 이런 식물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꽃은 언제 피우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에는 생태계의 상생, 다양성이고요. 그 생태계 상생의 하나의 이제 모범 사례라고 할 수 있죠. 그게 마이크로바이옴인데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이 만약 장 건강을 위해서 그 복용하는 프로바이오틱스라는 유상균제가 있어요. 그런 것들도 하나의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이론을 이용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5주차에는 계곡생태계와 수소곤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걸 2개 차시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제가 이제 공무원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이 공무원의 직업세계에 대해서 안내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호남대학교에 와서 강의하게 된 계기도 공무원에 대한 소개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생태계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여러분들의 직업세계에 대해서도 제가 잠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와 저감방안에 대해서 6주차에 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7주에는 기후변화와 지구환경에 대해서도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제 8주차 정도가 되면 중간고사를 보는데 중간고사는 그때 형편에 따라서 안내를 하고 현재로서는 이제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리포트를 쓰고 또 이제 자기소개서를 쓰고 뭐 여러분들 글을 쓸 기회가 상당히 많아집니다. 우리가 이제 면접도 보지만 대부분의 그 시험을 본다든지 또는 나를 표현하는 일들이 글쓰기거든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리포트를 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리포트를 내는데 형식과 내용과 그 다음에 짜임이 잘 맞아야 되거든요. 그 내용이 굉장히 좋지만은 너무 긴 문장으로 쓴다든지 띄어쓰기가 안 됐다든지 구분이 안 됐으면 그건 굉장히 읽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나를 표현하는 글쓰기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리포트를 내기 바로 전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리포트를 내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글쓰기 강의를 좀 하고요. 3차 시에서는 빛공해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빛공해. 9주차부터는 이제 기후변화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탄소 중립이라든지 환경 발자국, 숲이 답이다, 뭐 이런 것들을 하고요. 10주차에는 친환경 생활, 그 다음에 자연 방사선, 라돈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11주차는 물환경 관리로 강주천과 하천에 대해서, 그 다음에 호소, 습지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고요. 12주차에는 수돗물과 하수도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13주차는 주로 미세 플라스틱이 바다에서 많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과 해양 환경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활 속에서 환경 이슈가 뭐가 있는지, 뭐 가스크 살균제라든지 뭐 케미포비아라든지 그 다음에 계란 살충제 뭐 이런 것들 쭉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5주차에는 14주까지 강의했던 내용을 전반적으로 요약하고 기말고사에 대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주차 강의는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봤으면 좋겠습니다. 평가는 어떻게 하냐? 강의 계획서 이미 안내를 했지만 기말고사가 50점 만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대면으로 강의는 아마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OX 문제와 사지선다형으로만 나갑니다. 대면을 하게 되면 주관식 문제도 출제를 합니다만은 비대면은 사지선다형 또는 OX 평가도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로 평가를 하고요.
수시는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각 차시마다 부여된 퀴즈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이 수시 점수, 과제 점수, 출석 점수를 취득할 수가 있어요. 이것만 해도 50점이잖아요. 그래서 과제, 제출된 과제에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결석 시수는 이제 15주차잖아요. 그리고 3차 시지만 3차 시로 되어 있지만 주차마다 여기에 또 시간이 2시간씩이요. 그러면 한 주차에 6시간이 되잖아요. 5, 6, 30, 여기는 3, 그래서 90시간이나 돼요. 시간으로 보면은. 그래서 이 시간별로 여러분들이 이제 출석 사항이 체크가 자동으로 되잖아요. 출석을 하게 되면, 강의를 수강하게 되면, 거기에서 결석 시수만큼 차감을 해 갑니다. 이제 제가 15주차에 각 1시간 결석하면 마이너스 몇 점, 이게 엑셀로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차감이 되면은 출석 점수가 나오고, 과제도 제가 10점 만점으로 해서 이제 강의가 잘 된 사람, 못된 조금 부족한 사람 해서 평가를 하게 될 겁니다. 수시는 이제 퀴즈를 틀렸으면 기본 점수만 주고요. 전부 다 맞췄으면 20점 다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리포트에 대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에 대한 안내는 제출 시기는 10월 29일 토요일 24시까지입니다. 토요일까지입니다. 10월 29일 10월 29일입니다. 그 다음 이메일은 CY219에 한메일.net으로 하시면 되고요. 이메일의 제목은 항상 자기 이름을 먼저 쓰세요. 이름, 그 다음에 학번, 다시 이름, 학번, 그 다음에 학과, 이거 쓰고 나서 과제 제출 뭐 이렇게 제목을 쓰면 되겠습니다. 이걸 반드시 써줘야 돼요. 그러면 제가 다 이걸 다시 왜 그러냐면 이메일을 제가 다시 다 정리를 해서 파일로 학교에 제출해야 돼요. 그대로 다 증거 자료로 보관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약속에 의해서 제출을 해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름, 학번, 학과 이걸 쓰고 뭐 생태계와 환경 과제 제출하든지 뭐 이렇게 해서 제출을 하면 됩니다. 앞쪽에 꼭 이걸 지켜줘야 됩니다. 이메일 제출할 때. 그 다음에 성적은 10%가 반영되는 10점이라는 이야기죠. 주제는 본인의 전공과 관련된 환경과 생태에 관련된 자유과제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제 작물을 작성할 때는 뭐 어떤 현황이라든지 실태를 제시하고 개선 방안과 자신의 생각, 주장을 제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글쓰기 시간에 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지만 내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한다면 그 주제는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가 뭐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다면은 미세먼지가 현재 우리나라 어떤 현황이고 얼마만큼 발생하고 있고 어쩌고 뭐 그래서 뭐 프로야구가 중단됐다든지 무엇이 어쩐다든지 마스크가 많이 팔렸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쓰고 내가 생각하는 문제점은 뭔지 그 다음에 개선 사항은 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쓰는 거예요. 쭉 쓰는 그런 과제로 반드시 이제 결론 부분에는 자기의 자기 생각이 들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자기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터넷에서 다운 받아서 그대로 그냥
편집만 해서 제출하면 기본 점수 5점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이 보시면 현황과 실태는 얼마든지 다운받아서 여러분들 정리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렇지만 개선 방안이나 이런 것도 인터넷에 있죠.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했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꼭 자신의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함으로써 나는 대학생으로서 뭐 어떻게 가면 좋겠다 또는 어떤 이런 개선 방안이 있다 이런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이 반드시 포함돼야 만점을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꼭 명심하시고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량은 A4 용지 A4 용지 5페이지 이상입니다. 5페이지 5쪽 이상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5쪽 이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제를 선정했을 때 참고사항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과 관련된 주제를 선정하면 좋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항공서비스학과다 그러면 기내 서비스에서 일회용품 저감 방안 등 환경 개선 방안 뭐 이런 것을 해보자는 이야기죠. 예를 들면 지금 에어 뉴질랜드에서 일회용품 플라스틱을 없애기 위해서 보신 바와 같이 쿠키로 만들어진 커피잔, 쿠키로 만든 커피잔을 만들 제공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다회용품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용하면 되는 거죠. 쟁반이나 이런 그릇은. 그러니까 커피는 이거 커피 내용물뿐만 아니라 쿠키까지 컵까지 다 먹으면 되잖아요. 이런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인데 이런 아이디어를 이제 여러분이 낼 수도 있고 기존에 있는 이런 항공사라든지 또는 어떤 다른 데서 활용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찾아서 이렇게 제시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하는 거고 내가 사회복지학과다 그러면 미세먼지라는 기후변화의 최고 취약한 계층이 이런 기후 취약계층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환경 소외로부터 어떻게 돌볼 것인지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뭐 마스크를 더 공급한다든지 뭐 이런 거 뒤에 가서 이제 이것도 하나 안내 이렇게 기후변화 취약계층이 미세먼지 등 환경 소외로부터 돌봄 방안 해가지고 이 뭐 기후변화 취약계층 살아가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예시들이 있어요. 이런 것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학과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뭐 올해부터 일정 규모 이상 공공건물은 제로 건축, 제로 에너지 건축이 의무화되어 있어요. 근데 앞으로 이제 민영 건축물도 민간 건축물도 의무화를 할 예정으로 있거든요. 이미 입법 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로 에너지 건축물의 어떤 정의는 어떤 것이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어떤 규정이 되어 있고 내가 건물을 지은다면 어떻게 건물을 지을 것인지 내가 설계를 한다면 어떻게 설계를 할 것인지 생태계와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이런 제로 에너지 건축물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하면 좋겠는지 인센티브를 어떻게 주면 용적률을 늘린다든지 건폐율을 늘린다든지 또는 적용한 만큼 용적률을 늘려준다든지 패시브 하우스를 만들어서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면 그만큼 뭐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것을 건축학과 같은 이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소방안경 같은 경우는 지금 화재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 친환경 화재 진압의 약품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거는 있는지 또는 산불이 피해가 많잖아요. 산불 예방이라든지 산불이 났을 때 되도록이면 생태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조기에 화재 진압을 한다든지 또 산의 보고는 어떻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조경학과 같은 경우는 도시에서 생태 용량을 확대하기 위해서 공원이라든지 조경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미술은 생태위에서 하면 생태 미술 또는 미술 재료들을 친환경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술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 소방학과는 산불 예방을 뭐 어떻게 할 것인지, 친환경 도료, 친환경 재료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하나의 좋은 소재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그 리포트를 쓰는데도 또 이제 국가별로 생태 용량을 초과한 날이 한국 같은 4월 16일이고 전 세계적으로 8월 10일이 되면은 지구가 이제 다 그 용량을 초과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학과에서는 이것과 이용해서 조경이라든지 또는 건축이라든지 이런 데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또 이제 예를 들면 문화산업 경영, 신문방송, 관광경영 이런 데는 기후생태계와 생태와 기후 위기가 여러 가지 많은데 이런 것들을 언론인으로서 또는 관광 경영인으로서 어떻게 그 홍보를 할 것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보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이제 한겨라든지 뭐 중앙일보라든지 이런 데 보면 기후변화라든지 생태변화에 대해서 뭐 기획 보도도 상당히 많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어필을 할 것인지 이런 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용 같은 경우는 미용 공간의 공기질 관리, 실내 공기질 같은 경우 특히 미용이 그 네일샵이라든지 미용실 이런 데는 피부 미용 이런 데는 약품, 화장품 이런 걸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런 것들이 공기뿐만 아니라 사람한테 인체에도 피해가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한 것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행정학과 같은 경우는 뭐 어차피 요즘은 뭐 행정이 꼭 환경부만 이런 생태계나 환경을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모든 정책은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돼 있어요. 정책, 계획을 수립하는데도. 그게 이제 전략환경영향평가라는데 아직 본강이 안 들어갔습니다만은 그래서 모든 부처가 뭐 행정안전부가 됐든 아니면은 뭐 기획재정부가 됐든 이 국토교통부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이 환경 문제, 생태계가 다 걸려 있어요. 특히 이제 생태계가 우리한테 주는 여러 가지 공기 서비스, 물을 주는 거, 뭐 식량을 주는 거, 이건 생태 서비스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정책들이 어떻게 정부 정책에 녹아 들어갈 것인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의사결정할 것인지 행정학과에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도 있어요. 중국어학과는 환경하고 생태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하고 우리하고 환경 현안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중국하고 협력한다든지 또는 뭐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기관 뭐 굉장히 많은 협력 이런 그 회의 공동 연구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거 어떻게 할 것인지. 간호학과는 의료 폐기물 지금 특히 코로나 시기에 의료 폐기물을 과거처럼 그냥 수거에다가 그 소각하고 이렇게 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면 지금 코로나 환자들에게 나오는 그런 의료 폐기물은 어떻게 밀봉을 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런 게 정부 정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도 고민해보고 만약에 병원에서 근무한다면은 이런 그 의료 폐기물이라든지 또는 병원 환경, 병원 특히 우리가 그 과거에 사스라든지 메르스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 병원도 마찬가지고 환기가 그 병원 안에 특히 환기가 순환이 잘 안 되므로 순환이 되고 이제 바깥하고 이렇게 소통이 안 됨으로 인해서 감염 위험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그런 환경 문제. 그 다음에 이제 환자들 치유되려면 병원의 침대 안에만 있을 게 아니라 산책하고 그 생태 공간을 치유할 수 있는 이런 거. 뭐 산림 같은 경우는 뭐 치유 산림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상담 심리 같은 경우는 상담이 이용한 공간 환경, 딱딱한 환경에 그 책상에 앉아서 둘이 앉아서 하는 것보다는 뭐 나무를 배치한다든지 그림을 배치한다든지 또는 공기를 쾌적하게 한다든지 이런 상담 환경을 그 생태계와 환경 과목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취생은 치과병원에서 그 물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이런 물을 과연 어떻게 하면 더 깨끗하게 할 텐지 공급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의료 폐기물의 적정 처리 같은 경우는 뭐 그
이렇게 병원에서 의료폐기는 별도로 이렇게 수거해서 수집해서 수거해서 운반해서 소각 처리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 시기에 어떻게 할 것인지는 고민도 한번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고요. 중국 아까 말씀드렸죠. 한국과 중국 간에 미세먼지 생태계 서비스 여러 가지 그 협력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려면 언어적인 문제도 많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또 생태계 서비스 같은 경우는 나중에 강의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계가 우리한테 주는 거, 식량, 물, 목재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약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기를 깨끗하게 하고 물을 주는 것도 기후 조절도 해주고 휴양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도 같이 생물 다양성도 증진시켜주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 학과하고 접목해 볼 방법도 있고 미용이라든지 뷰티 쪽에서는 이렇게 용기의 친환경화, 용기, 또 제품의 친환경이 뭐 천연 재료를 이용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주제로 하면은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치유 숲을 이용해서 치유를 하는 것도 이제 아까 간호학과 의료 보건 쪽에서는 이걸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또 토목환경 쪽에서는 우리가 도로를 건설할 때 동물 교통사고, 로드킬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이 없는 친환경적 도로는 어떻게 하면 설계하고 도로를 건설하면 좋을 것인지 바이오 융합은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 뜨고 있는 게 바이오 융합이니까. 특히 코로나 백신이라든지 치료제라든지 이런 건데 이것뿐만 아니라 화학약품의 가습기 살균제라든지 화학약품을 기피하고 혐오하는 게 굉장히 요즘 그 대세잖아요. 그게 이제 케미포비아인데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인체에 안전하고 환경에 안전한 바이오 물질 같은 경우를 어떻게 개발하고 발굴하고 건설할 보급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경찰 행정관은 가습기 살균제도 국민 건강 피해 예방 방안 이런 게 있어요. 하나 예를 들면 옛날에 이런 저도 경험이 있거든요. 제 광주의 어느 지역의 공장에서 이제 식품을 생산하는데 그 폐수에 페놀이 나왔어요. 페놀이.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공장은 페놀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고 저희가 검사를 했더니 페놀이 검출이 됐어요. 검출이 됐는데 검출이 되면 이 공장은 이제 그 벌금을 물든지 과태료를 물든지 뭐 처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법원에 가서 그 공장은 아무 죄가 없는 무죄가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그 시료를 채수해서 가져오는 경찰관이 그 시료를 채수를 해서 그냥 차 속에 넣어가지고 검사기관에 의뢰를 한 거예요. 근데 지침에 우리나라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것을 사도시로 밀봉을 한 다음에 사도시로 보관을 해서 그 내용물이 변질되지 않도록 해서 검사기관에 의뢰를 해야 돼요. 그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료의 보관이 잘못돼서 검사도 잘못될 수도 있다. 저희 전문가적으로 봤을 때 시료 보관을 잘못되더라도 페놀이 검출된다는 잘못한 건데 그 과정 하나가 잘못됨으로 해서 경찰이 그 수사 하나하나가 된 것이죠. 증거가 인정이 안 된 거예요. 법원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경찰 행정관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다음 식품 영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식재료 이용할 때 제일로 고민하고 있는 게 농약으로부터 오염됐는가 또는 육고기나 이런 것들은 항생제에 노출됐는가 하는 게 굉장히 고민이 많잖아요. 걱정도 많고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식재료를 어떻게 얻을 것인지 이런 걸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영어 영문 국제협약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 특히 이제 막 탄소 중립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국제적으로 놀아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또 생태 쪽에는 뭐 남사르 협약이라든지 습지한다든지 뭐 이런 보호구역 지정한다든지 이런 생물 다양성 협약이나 이런 데 국제사회에 나가서 언어를 소통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역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산업 디자인 같은 경우는 친환경 생태 반짝을 고려한 산업 디자인, 그러니까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어떤 디자인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환경 도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보호구역이 있으면 도로를 우회시킨다든지 터널을 한다든지 이런 거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교량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동물들이 지나다닐 수 있도록 생태 터널을 이렇게 만들어 준다든지, 또는 이거는 생태 통로예요. 이쪽으로 이렇게 동물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생태 통로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토목학과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국제협약에 아까 영문학과 또는 뭐 언어와 관련된 중국어학과 이런 데서 이용해 볼 수 있는 거고, 어떤 과학적인 원인 규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 어떤 행정학과나 또는 아까 경찰학과 이런 데서 고민해 볼 필요 없고요. 아까 산업 디자인, 에코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 제품 생산하는데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제품의 기능과 품질을 높이는 거, 이런 것에서 환경 친환경 디자인 제품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작업치료학과는 허브와 같은 이런 그 치료 재료를 생태적으로 어떻게 재배한 게 좋은 것인지, 실내 공기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물리치료실의 실내 공기질 관리라든지, 호텔 경영은 호텔 서비스 생태적 경영 방안, 호텔을 지을 때 제로 에너지 빌딩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일회용품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 깨끗한 실내 공기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축구학과 같은 경우는 축구장 환경 관리, 우리가 축구학과 그러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잔디를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관리할 것인지, 축구장의 일회용품 저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거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 패션 디자인은 섬유의 원재료 미세 플라스틱 발생하지 않게 하는 어떤 방법들, 의류 분야의 탄소 중립, 의류 분야의 탄소 배출이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공장보다 더 많이 의류 분야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본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외식조리학과는 식재료 낭비를 어떻게 줄이면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로 만든 축구장 영국에 있는데요. 이런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의류는 친환경적으로 리사이클 의류를 만들어 보는 거, 허브도 친환경적으로 이거 바질이죠? 재배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호텔 친환경적으로 건물을 경관까지 이렇게 고려해서 지어볼 필요가 있고, 각종 호텔에서 보급되는 이런 용품들을 종이팩으로 만든 생수로 공급한다든지, 또는 열쇠 같은 경우도 나무 열쇠를 만든다든지, 이런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고, 음식물 쓰레기 분석을 통해서 이거 뭐 특히 AI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그 아파트 같은 데 시행하고 있는데, 이런 걸 측정 분석해서 폐기물을 최소화하는 방안, 이런 것들도 이제 식품 영양학과 같은 데서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제를 작성하는데 참고사항은 뭐냐면은 단순하게 앞에서 말씀드린 복사해서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그대로 하는 것은 안 해야 됩니다. 그다음 자기 전공과 관련된 수많은 환경 과제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제목은 정해도 됩니다. 꼭 자기 학과와 관련 없어도 상관없어요. 대학생으로서 현재 문제를 충분히 조사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면 충분히 감동을 줍니다. 꼭 제가 감동하기보다는 여러분 스스로 감동을 해서 그런 과제를 제출하면은 저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여러분들이 꼭 점수를 위해서 강의를 듣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어차피 학점을 따야 되기 때문에 좋은 점수, 좋은 학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하고 같이 재미있게 강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이 곤충은 큰 그물 강도라는 곤충인데요. 아주 깨끗한 곳에 계곡에서 살고 있는 곤충인데, 어렸을 때는 물에서 살고 이제 날개를 달고 나오면 잠깐 동안 한 1, 2주 동안 이렇게 육지에 살다가 다시 알을 물에다 낳는 그런 그 곤충입니다. 그래서 차차 제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강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강의 소개와 저의 소개와 그 다음에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 리포트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대해서 세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2차 시대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